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이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유산의 보급이고요. 주제는 이제 한국의 무형문화재 동네 학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는 이렇고요. 배경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잠재성을 능동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무형문화유산인 무용은 사람을 통해 전순 의존도가 높고 크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기록과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고유한 전통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들을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문화 유산을 전파하고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네 학청 같은 경우는 이제 1972년 부산시에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전통춤입니다. 그리고 동네 학춤은 전통 민속춤으로서 종합적인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네적 위치는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동래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문화재 동네 학춤 같은 경우는 의상은 이제 검정색 각과 흰색 도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는 이제 하늘을 나는 학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동작, 우아한 동작은 학의 상징적인 품위와 고귀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네 학춤은 이제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부분에는 16개의 춤서희와 학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동네 학춤의 춤사위 원형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기록하고 이제 보존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네 학춤 동작의 원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제 대중의 인식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더 넓은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를 하고 동네 학춤을 널리 전파하여 전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동네 학춤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ongray Crane Dance is a dance passed down from the Dongray region of Busan, South Korea. In the past, it was a performance to pray for a good harvest of farming that year, played in a large field or yard. The music is composed of instruments called gwaingwari, jing, buk, and jarngu, which are accompanied by oral sounds. Dongray Crane Dance was started by the entrance of a Pungmul band consisting of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instruments, followed by performers of the crane dance. According to the tale, the crane dance was named after a famous dancer wearing a gat and a dopo, the traditional outfit at the time, which resembled a dancing crane. Over time, the dance was gradually developed by adding the figures and movements of a crane to the current Dongray Crane Dance. Therefore, Dongray Crane Dance coincidentally symbolizes the crane in the image expressed in the dance itself. Also, it is a dance that emphasizes freewheeling improvisation and individual style.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동네 학춤은 이제 구전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기록한 자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주요 과정은 이제 모션 캡처로 이제 예능 보유자를 모션 캡처로 동작을 기술을 이제 활용하여 모션 캡처 기술로 기록을 하고 동네 학춤 모션 캡처 데이터를 3D 캐릭터에 적용하여서 이제 디지털화된 춤사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이제 VFX 프로세스를 조금 따라서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먼저 이제 리서치와 컨셉을
설정한 것은 이제 프리 프로덕션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모션 캡처라든지 이제 3D 캐릭터를 하는 거는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고, 포스트 프로덕션에는 이제 디지털 매트 페인팅 배경 작업하는 거랑 모션 그래픽이랑 이제 컨버지팅 하는 이제 합성 작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션 캡처 과정은 이제 먼저 카메라 설정과 보정을 진행한 뒤에 이성원 선생님이 춤사위를 약 13분 동안 연속적으로 캡처하여 움직임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그 후 마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 손실과 불규칙성을 수정한 뒤 원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모션 데이터는 개별 춤사위로 구분되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됩니다. 모션 캡처 진행되는 촬영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데이터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3D 캐릭터를 모델링한 뒤에 모션 데이터를 이 캐릭터에 리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타겟팅된 3D 캐릭터에는 이제 동네 학춤의 의상을 입히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나 카메라 조명을 설정한 뒤 최종 렌더링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동네 학춤 같은 경우는 16가지의 춤사위가 있는데, 그 춤사위 중에서 학예 모션과 유사한 6가지 춤사위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활개 뒷딤, 돌림, 좌우 활개, 배김, 소쿠리, 일자 춤사위 6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디지털 콘텐츠 이제 주요 목표는 이제 짧은 티저 영상을 통해서 동네 학춤의 다양한 춤사위를 강조하고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동네 학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그럽니다. 영상 컨셉 같은 경우는 학이 동네 학춤의 글자를 비행을 하면서 동네 학춤의 춤사위를 소개하는 것으로 부산 금정산을 배경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네 학춤의 글자 일부가 산을 영상케 하는 디자인으로서 이제 자연의 배경과 동네 학춤의 춤이 어우러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6가지 그 춤사위에 대한 배경 디자인을 매트 페인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후에는 영상 제작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동네 학점의 공연 전에 이제 짧은 오프닝 영상으로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 이제 영화 개봉 전에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공개하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동네 학춤의 주요 춤사위의 간단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동네 학춤의 공연도의 몰입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공연을 해서 리뷰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리뷰가 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 저희가 한 2025년 뭐 중반 정도에 공연과 같이 오프닝을 할 예정이어서 그때 이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반응을 좀 살필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이제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무형문화재인 동네 학춤을 소개를 하고요. 이를 동네 학춤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예능 보유자의 춤사위를 모션 캡처로 기록을 먼저 하고 이를 3D 캐릭터에 리타겟팅하여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제 저희가 할 계획 같은 경우는 무형 콘텐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점에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재의 디자인 데이터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기존의 디자인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럼 토론은 경성대학교의 김민옥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글로컬 문학학부에서 문화 콘텐츠 전공 담당하고 있는 김민옥입니다. 저도 오늘 이 학춤과 동네 학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여기 경성대 오기 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그 일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관련돼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여기 왔었고, 또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문화콘텐츠 전공하신 교수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여 년간 우리문화 원형 사업이라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 우리문화 원형의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 또한 그때 전 택견으로 이제 이 방금 하셨던 그런 모션 캡처를 통해서 복원하고 어떤 역사나 우리의 문화 유산들의 아카이브와 활용에 대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지역의 문화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무형 유산에 대한 지역 자원으로서의 어떤 전승 또 활용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게 한편으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학춤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한테는 딱 이 이제 논문을 보자마자 생각난 이미지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잘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2006년도에 하지원 주연의 황진이라는 KBS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우리의 전통 춤을 정말 대중화시켰고 한국의 전통 춤새라든지 노래를 대중화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하지원의 스승이자 로 나왔던 백무라고 하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절벽 위에서 이 학춤을 추고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맥락 안에서 그 춤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춤이 그게 한 장면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임권택 감독, 여기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박물관도 있지만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에서 마지막에 이제 즉 암행어사 출도를 할 때 그 많은 그 출도 전에 축가 파티 안에서 수령이 이 수령이 이 춤을 춥니다. 학춤을 아주 멋있게 추는데, 이 또한 그 스토리 안에서 그 춤이 아주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가 직전에 그 한량 여기서도 표현을 하시겠지만 그 풍류와 한량의 어떤 모습을 아주 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출두가 이루어지는데 저한테 이제 이걸 보면서 그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던 이유는 문화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디지털화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게 포커스가 맞춰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양한 활용을 전제한 데이터베이스화였는데요. 있는 걸 어떻게 디지털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주가 좀 설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데이터베이스화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리서치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빙인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를 위한 하나의 작품의 컨텐츠화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여기에서의 디지털 유산의 범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이제 저도 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국학진흥원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아카이브를 하면서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종 조선왕조 실록이 가장 먼저 아카이브가 됐었고 그걸 서비스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일기 자료 아카이빙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창작자를 위한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년체 즉 날짜별로 기록된 작품들을 다 사건별로 재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것들이 여기 이제 유산의 확산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맥락에서의 건지가 하나 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 영상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발표자를 보면서 저는 조금 좋았던 건 이 동네 학춤을 금정산의 공간적 배경하고 연결시켜서 하나의 어쨌든 나름 스토리텔링을 연결시켰다는 점은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에 구현됐었을 때 공간의 배경은 금정산을 연상시키거나 이 부산의 공간적인 운을 연상시키기보다는 저기 어디 중국의 모습들이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디자인이나 전반적인 그래픽을 하실 때 또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는 아카이빙이 목적은 아니고요. 아카이빙 리소스 이제 된 원형 데이터를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가 저희가 주요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할까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융합을 시킬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 원 소스는 그 어쨌든 디지털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네 학춤에 대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훨씬 더 관련된 맥락 정보가 많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데이터에서. 그래야 맥락 정보들이 그 하나의 16개의 춤 데이터인데 하나의 춤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 정보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을 때 활용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성훈 선생님을 모티브로 하셨지만 최종 산출물에서는 그 어떤 캐릭터화 되어 있는 모습에서는 전혀 이성훈 선생님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보편성을 획득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아니면 정말 무형유산의 어떤 이 기능 보유자 그 사람의 어떤 그것들을 아카이빙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콘텐츠화 진행을 할 때는 이성훈 선생님을 포커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성훈 선생님을 포커싱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생애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중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성훈 선생님 생애 주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또 기록을 하거나 그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거는 따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범주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학춤에서 이성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동네 학춤이라고 하는 이 유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에 대한 정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모션 캡처를 이성훈 선생님의 춤 사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션 캡처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학춤의 그 아름다움은 사실 이 도포자락의 움직임과 맞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그 모형 안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거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우아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콘텐츠로 무언가를 제작하기엔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이거를 완전 저희가 이제 보존으로 가게 되면 그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 콘텐츠화이다 보니까 조금 이 학의 모양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모션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보자라고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도포자락을 조금 더 그 3D로 캡처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캡처된 거는 이제 의상을 캡처하지는 아직은 않았고요. 지금 모션만 그 캡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